이번 프로젝트의 배경은 서류 없는 업무 환경과 효율적인 결제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투명한 전표 관리를 통해 재무회계 업무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개요는 SAP FI 임시전표 및 정기전표를 결제 프로세스를 프로그램으로 구현하여 전표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전표 유형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반려된 전표 내역 레포팅 확인을 통해 오프라인 업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 흐름도입니다. 전표 담당자 관리 프로그램과 전표 유형별 담당자 관리 프로그램은 등록, 수정, 삭제되는 즉시 저장 버튼을 눌러 테이블에 변경된 내역이 바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표 승인 처리 프로그램은 전표 헤더 아이템, 전표 라인 아이템, 임시전표 헤더 아이템, 임시전표 라인 아이템 등에서 전표 정보를 가져오게 되며 전표 유형별 담당자 관리 프로그램에서는 승인자 정보에 대해서 가져와서 전표 리스트 화면에 조회됩니다. 승인 프로세스 경우 버튼을 누르고 전표의 상태를 체크한 다음에 임시전표의 경우 전표를 전개하게 되고 승인 상태는 A로 저장되게 됩니다. 정기전표를 승인할 경우 승인 상태만 A로 테이블에 저장되게 됩니다. 반려 프로세스입니다. 전표 상태가 임시일 경우 전표는 삭제되며 승인 상태는 R로 테이블에 저장되게 됩니다. 정기전표 반려의 경우 전표 여는 역분계되며 승인 상태는 R로 저장되게 됩니다. 모든 승인 내역은 전표 승인 내역 테이블에 저장되게 되며 이 창세 내역은 전표 승인 내역 프로그램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구현입니다. 네, 시연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전표 담당자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엑셀 양식을 다운로드 받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담당자 관리 프로그램은 간단하게 담당자 아이디와 업로드 일자만 입력받아서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업로드 라디오 버튼을 누른 후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하게 됩니다. 내역을 실행하고 종료일을 작성한 후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테이블에 즉시 그 내역이 저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조회 모드로 저장된 내역을 확인하면 저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자 상태 변경입니다. 조회 변경 버튼을 누르고 담당자 상태와 종료일을 변경하여 저장하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조회하면 변경된 내역이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표 유형별 담당자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승인 담당자명을 클릭할 경우 마스터 내용이 조회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집 모드로 변경할 경우 하나의 전표당 하나의 담당자만 승인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조회 내역 다운로드입니다. 원하는 행을 선택하고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할 경우 엑셀 양식으로 파일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EAV에 나왔던 내용이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다음은 승인 처리, 유효성 검사입니다. 전표 유형별 담당자 관리 테이블에 저장된 전표를 체크하며 SA, AA, DR, DZ, KR, KZ과 같은 전표를 생성 완료할 경우 아래의 경고 메시지를 반환하여 사용자에게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메시지가 출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표 승인 처리 프로그램입니다. 승인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승인 처리 프로그램에 로그인할 경우 담당자 아이디와 전표 유형이 세팅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승인 권한이 없는 유저가 이메일 아이디를 선택할 경우 접근하실 수 없도록 에러 메시지를 반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승인 경과일 설정입니다. 전표가 생성된 지 3일이 지난 전표들은 수일 동안 처리 안 될 경우 빨간 글씨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10일로 변경하여 다시 조회할 경우 내역이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승인 프로세스입니다.
임시전표를 선택 후 먼저 승인해 보겠습니다. 승인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전표 번호와 함께 전표가 정기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기전표 승인입니다. 동일하게 승인이 완료되면 메시지가 반환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반려 프로세스입니다. 임시전표를 먼저 반려하면 반려 사유를 필수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반려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전표는 삭제됩니다. 다음은 정기전표 반려입니다. 정기전표 반려의 경우 반려 사유와 역분계 사유를 필수로 입력받으며 기타 사유를 선택하실 경우 새로운 창이 열려서 사유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반려되고 역분계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역분계 제어 유효성 검사입니다. 전표 승인 처리 프로그램에서 승인되지 않은 전표를 복사하여 FB08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전표를 역분계를 시도할 경우 에러 메시지를 반환하여 역분계 처리를 지속하실 수 없습니다. 다음은 승인 내역 조회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승인자 아이디를 선택하고 전체 상태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앞서 승인하였던 임시전표와 정기전표가 테이블에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래쪽에 반려전표와 삭제전표도 저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반려 내역 조회입니다. 정기전표가 반려될 경우 역분계 전표가 조회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빙 미첨부로 반려할 경우 증빙을 다시 첨부할 수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반려 사유를 증빙 미첨부로 선택하였습니다. 반려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승인 내역 조회 프로그램으로 접속하여 증빙을 첨부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반환하고 있습니다. 반려 내역으로 조회하여 방금 반려하였던 내역이 보류 상태로 저장되었으며 클립 아이콘을 선택하여 증빙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증빙 첨부가 완료되었다면 폴더 아이콘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빙 및 재첨부된 전표건은 다시 승인 처리 프로그램으로 이동하여 승인권자에게 재승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2015년 초미세먼지가 발현됨에 따라 대한민국의 대기질이 악화되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한중일 3개국의 공동 연구로 중국, 일본의 미세먼지가 국내 미세먼지 요인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분석하고 국내 대기질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분석 프로세스입니다. 변수 분석 및 탐색, 분석용 데이터 준비, 모델링, 모델 평가, 결과 분석 순입니다.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결측값 이상치를 제거한 후 데이터를 표준화 진행하였습니다. 수집한 데이터는 RStudi오에 업로드하여 상관관계 및 패턴 분석 EDA 처리를 진행하였고요. EDA가 완료된 데이터를 하나DB로 업로드하여 마스터 테이블로 데이터 통합을 진행하였습니다. SAC 라이브 커넥션으로 SAC에 업로드한 이후 모델링 후 평가 및 개선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SAC를 활용한 시각화 및 모니터링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터 정제를 위해 RStudi오에 데이터를 업로드하였습니다. 와일드폼 형태의 지역명을 롱폼으로 변환하였습니다. 데이터 패턴 파악을 위하여서 박스플랫으로 그리드하였습니다. 데이터 정제 후 상관관계 분석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모델링 전 데이터 표준화 및 정규화를 진행하였습니다. SAC 연동을 위한 SAP 하나에서 테이블 설계 및 키값을 설정하였습니다.
스텝 ARC 기법을 사용한 변수들을 선택하였습니다. 지역별 변수 중요도까지 파악하였습니다. 모델링 결과 및 지역별 최종 변수들입니다. 분석용 ADS를 SAP 하나로 업로드하였습니다. SAP 하나와 SAC 라이브 커넥션으로 연동하였습니다. 공공 API를 활용한 실시간 미세먼지 분석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중국 미세먼지 시각화입니다. 일본 미세먼지 시각화입니다. 한중일 미세먼지 농도 분석입니다. 미세먼지 상관관계 또한 분석하였습니다. 활용 방안입니다. 활용 방안은 SAC 시각화 및 활용 방안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각화 장면에 앞서 설명드린 데이터 모델링 결과를 한눈에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시각화 자료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필터를 통해서 지역별로 모델링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모델링을 통해서 산출된 에스티메이트 값 그리고 MAP 값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국내 미세먼지 현황에 대한 시각화 자료 화면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공공 API 데이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올라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서울, 대전, 부산 대표 세 도시 간의 미세먼지 정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의 풍양 미세먼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화면 또한 같이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15년 1분기부터 2020년 2분기까지 중국, 일본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각화 화면입니다. 지금 화면이 약간 느린데 네, 이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어느 정도 미세먼지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 필터를 통해서 분기별로 쉽게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번 또한 시각화 자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오른쪽의 필터를 통해서 제어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눈으로 가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추가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숫자로 바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구성을 하였고 역시 필터를 통해서 분기별로 제어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변수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시각화 부분인데요. 왼쪽 상단의 도넛 차트는 한국, 중국, 일본 24개 대표 도시의 미세먼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 차트의 경우에는 국내의 미세먼지 주요 변수의 계절성을 보기 위해 그려진 그 차트인데요. 각각 국내 미세먼지 평균을
그리고 상대 습도, 평균 기온, 석탄 소비량, 경유 소비량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변수들은 계절에 따라 양의 상관관계나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석탄 소비량과 경유 소비량의 경우에는 큰 계절성이 띄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각각의 그래프를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보고자 하였는데요. 그 결과 평균 상대 습도, 평균 기온, 그리고 일강수량은 미세먼지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을 파악을 할 수 있었고, 최다 풍량의 경우에는 양의 상관관계, 그리고 경유 소비량의 경우와 석탄 소비량의 경우에는 어느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에서는 추가적으로 중국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한국과 일본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장 서쪽에 위치한 도시인 베이징, 그 다음에 중국 동부 쪽에 위치한 다롄, 국내 미세먼지 순으로 계절의 특징에 따라 변화가 있는지 확인을 하였고요. 분기별로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분기별로 확인을 했을 경우에는 최다 풍량이 높은 분기에 따라 국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다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최다 풍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서풍이 분다는 말이고, 최다 풍량이 낮은 값을 가리키게 되면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일자별로 확인을 하고 싶어서 밑에 또 다른 그래프를 일자별로 그려보았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추가적으로 일본 지역인 후쿠오카 지역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일자에서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평균적으로 중국 지역의 일자에 따라서 최다 풍량이 높으면 중국 지역, 그 다음 날짜에는 국내 지역의 미세먼지가 높아지고 그 다음 날에 일본 지역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조의 결론은 중국의 미세먼지가 풍향에 따라서 한국, 일본의 미세먼지의 농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에서는 활용 방안으로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 점유율 6위를 차지하고 있는 다이슨의 지역별 공기청정기 지역별 발주량을 쉽게 가늠할 수 있는 시각화 자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시각화는 원형으로 쉽게 지역별 수치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 하나와 숫자별로 미세먼지 현재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시각화 자료 이 두 가지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미세먼지 수치에 따라서 공기청정기 발주량을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을 100대, 200대, 300대, 500대로 구성을 하여서 지역별로 즉각적으로 발주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하는 활용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